그라운드의 풍우나 이회택, 갈색 폭격기, 차붐 차범근, 아시아의 호랑이 최순호, 그라운드의 야생마, 아시아의 삼손 김주성, 아시아의 황새 황선홍, 아시아의 비상하는 독수리 최용수, 냉장고를 부탁해 안정환,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동국, 두 개의 심장 박지성, 풍우나 이천수, 축구천재 박주영, 손세이셔널 손흥민, 황소 황희찬,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코리안 메시 이승우. 그렇습니다. 성사장의 쇼다 큐제 3탄. 얕보지 말았 끼들아, 대한민국 축구 공격수가 이 정도다 라고 세상을 향해 외치고 있는 이승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의 축구 인생은 친형 이승준을 따라 안양의 한 유소년 축구클럽에 방문하는 걸로 시작되는데요. 당시 유치원생이었던 이승우를 축구시킬 마음이 전혀 없었던 아버지였지만 축구를 시켜달라고 쌩 난리를 치는 이승우의 고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번 축구를 시켜보게 됩니다.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이승우를 보냈던 아버지는 축구클럽으로부터 너무 잘한다, 저런 아이 처음 봤다 라는 말을 듣게 되죠.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이승우의 아버지는 초등학교 때까지만 축구를 시켜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승우는 포천에 있는 기미테 바르셀로나 축구학교에 다니며 5년 동안 기본기를 배우게 됩니다. 거기에서도 이승우는 1학년 나이에 6학년들과 경기를 할 정도로 신동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죠. 이후 홍명보 축구교실에서 1년을 보내다가 5학년 말 강경수 감독의 끈질긴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서울 대동초등학교로 진학하게 됩니다. 대동초등학교에서도 이승우는 초등부 리그를 씹어먹으며 지 혼자만 축구를 하게 되는데요. 2010 동원컵 서울 서부리그에서 16경기 29골을 뽑아냈으며 최고의 팀들이 모여 승부를 펼친 2010 동원컵 왕중왕전에서도 6경기 11골로 득점왕과 함께 팀을 준우승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승우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바로 세계 최대 규모의 유소년 축구대회인 단원 네이션스컵에 참가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승우는 대동초등학교를 준우승으로 이끌었고 12골을 넣어 득점왕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활약으로 바르샤의 유소년 육성 시스템인 라마시아로부터 스카우트 제의가 날아오죠. 바르샤 이외에도 레알 마드리드, 독일 분데스리가의 많은 축구단에서 관심을 보였지만 같은 한국인 백승호 선수가 뛰고 있다는 점에서 바르샤를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1년 이승우는 13살의 나이로 또래 장결이와 함께 바르샤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되면서 한국인으로서는 두 번째로 라마시아에 입성하게 됩니다. 세계적인 유망주들이 모인 바르샤 유소년 팀에서도 이승우는 또 한 번 지 혼자만 축구를 시전하는데요. 2011년 세계 유스클럽 선수권 우승과 MVP를 차지하고 2011-12 시즌 인판틸 A에서 26경기 38골 18도움을 기록하며 득점왕, 그리고 2012-13 시즌 카데텍 B에서 12경기 21골을 따내는 등의 엄청난 활약과 함께 제2의 메시로 각광받게 되죠. 그러나 이러한 이승우의 거침없는 질주에 빨간불이 켜지는 순간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2013년 2월 다구단의 피파 규정 19조를 위반했다는 제보로 소속팀 바르샤의 모든 공식 대회 출전 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크나큰 위기를 맞이하는가 싶었지만 역시 바르샤는 바르샤였습니다. 바르샤는 피파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다양한 국제대회에 이승우를 참가시키면서 실전 감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리고 이승우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이승우로서 국민들 앞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바로 2014년 9월 타이에서 열린 아시아 축구연맹 16세 이하 챔피언십에서부터 말이죠. 여기서부터 대한민국 국가대표 이승우로서의 활약은 시작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일본과의 8강전이 열린 9월 14일은 열도 침몰의 날로 기억되고 있는데요. 일본전에 앞서 이승우는 이렇게 말하죠. 일본 정도는 가볍게 이길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승우는 결과로 보여줍니다. 자, 일단 유승민 선수도 축구합니다. 이승우가 질주를 시작합니다. 왼쪽에 비어 있는데요. 이승우가 중앙까지 돌파합니다. 이승우 세차로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일본은 이승우를 대서특필하며 한국의 메시에 당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일본을 제치고 준결승전인 시리아 또한 이승우는 한 골 4도움의 활약을 선보이며 대한민국을 결승까지 이끌지만 아쉽게도 북한에 1대2로 패하면서 준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5년 10월 칠레에서 열린 17세 이하 월드컵에서 다시 한번 이승우는 그라운드 위를 누비게 됩니다. 그러나 한국의 질주는 16강전 벨기에와의 경기를 끝으로 끝이 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었던 이승우는 4경기에서 0골 무득점으로 대회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2016년 만 18세가 되면서 징계를 탈출한 이승우는 꾸준히 바르샤의 공식 경기에 출전하면서 감각을 끌어올립니다. 특히 2016-17 유럽 축구연맹 유스 챔피언스 리그에 이승우가 속해 있는 후베닐 A가 출전하게 되면서 기량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되는데요. 결승 진출에는 실패하지만 이승우는 총 7경기에 거의 풀타임으로 출전해 한 골 2도움을 기록하며 좋은 활약을 선보입니다. 이렇게 준결승을 끝으로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20세 이하 대표팀에 합류하게 되죠. 그리고 2017년 5월 20일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의 개막식을 시작으로 국제축구연맹 20세 이하 월드컵에 화려한 서막이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은 37,500명의 관중 앞에서 기니와의 개막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개막전에서부터 이승우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승우는 한 개의 골과 한 개의 도움으로 대한민국의 승리를 이끄는 데 주역이 됩니다. 경기가 끝난 후 상대팀 감독이었던 만주 디알로 감독은 이승우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이승우의 실력이 대단한 것 같다, 경기장 장악력이 뛰어났다라고 극찬을 하죠. 이러한 이승우의 거침없는 질주는 다음 경기인 아르헨티나전에서도 계속되는데요. 특히 경기 전 마라도나는 내 조국을 상대로 활약할 것을 보기란 참기 어렵다 라는 발언을 하면서 이승우의 활약을 예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승우는 그러한 마라도나의 예견에 세상 멋진 골로 화답해줍니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올레는 디에고 꼬레아노가 마라도나 같은 플레이를 했다고 극찬했고, 스페인 매체 문도 데포르티보는 이승우가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메시를 떠오르게 하는 골을 성공시켰다, 메시와 비슷한 드리블과 질주, 침착한 슛을 선보였다 라고 극찬할 정도로 말이죠. 이후에 벌어진 포르투갈과의 16강전, 포르투갈의 페이셰 감독은 협력 수비로 이승우의 드리블을 견제했고 이승우에게 가는 볼을 차단하면서 한국팀의 공격을 원천 봉쇄시키는 작전을 구사합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3대1로 패배하면서 8강 진출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승우는 고개 숙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포르투갈에게 박수 쳐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이죠. 이승우, 그는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땐 광고판을 걷어차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이승우에게 건방지다는 비난의 이야기도 하죠. 하지만 이승우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당돌한 모습이 사라지면 오히려 재미없지 않겠느냐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승우는 당돌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것은 어떤 꾸밈도 없는 본연 자신의 모습이었던 거죠. 어쩌면 이렇게 당돌했기에 세계적인 유망주들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지금의 자신을 만들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이승우는 제2의 메시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와 비교해주는 것은 고맙다. 그러나 난 제1의 이승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저 기다립시다. 그리고 지켜봅시다. 이승우의 쇼타임은 지금부터 시작이니까요. 자, 그대로 맞습니다. 성사장의 쇼 다큐, 다음에는 또 다른 인물로 찾아뵙겠습니다. 넓은 활동폭을 과시하면서 뭐 수비에 있어서도 좋은 인터셉트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4대2 대한민국. 그 보답을 받습니다.